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지호입니다. 제가 의사 생활을 하며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박사님, 왜 매일 아침 똑같은 걸 드세요? 실제로 저와 함께 일하는 간호사들, 후배 의사들, 환자들조차도 늘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수십 년을 같은 음식으로 아침을 시작할 수 있느냐고요? 하지만 정작 저는 거꾸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매일 아침 다른 메뉴를 고민하며 시간을 쓰고 그날그날 입맛에 따라 식사를 바꾸는 삶이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누군가에겐 평범한 아침 식사일 수 있지만 저에겐 하나의 루틴입니다. 하루를 준비하는 의식이고 오히려 정신과 몸을 안정시켜주는 시간이지요. 저는 40년 가까이 수많은 환자를 만나며 깨달았습니다. 대부분의 질병은 거창한 원인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상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특히 아침 식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몸 전체의 균형을 좌우합니다. 잠에서 갓 깨어난 몸에게 첫 번째로 주는 연료이자 뇌와 내장 기관, 호르몬 균형을 다시 세우는 스위치이기도 합니다. 그 스위치를 어떻게 켜느냐에 따라 하루가 달라지고 일상이 달라지고 결국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같은 메뉴를 고집합니다. 그 이유는 단지 편해서도 익숙해서도 아닙니다. 그 안에는 제가 의사로서 그리고 나이 든 한 사람으로서 살아오며 체득한 명확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무엇인지, 왜 저는 매일 아침 같은 식단을 고수하며 살아왔는지, 이제부터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빵을 먹을까, 밥을 먹을까? 과일을 곁들일까, 단백질을 더할까? 그 선택이 반복되다 보면 무엇이 건강에 가장 좋을까라는 질문으로 이어지죠. 하지만 저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을 좌우하는 건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 그리고 얼마나 꾸준히 먹느냐입니다. 바로 여기서 매일 같은 아침 식사의 중요성이 드러납니다. 미국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은 9만 명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16년간 추적 조사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루의 첫 끼인 아침 식사가 규칙적일수록 대사증후군 발생률이 27% 낮았으며 심혈관 질환 사망률 또한 유의미하게 낮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매일 아침 유사한 식단을 반복한 집단은 체내 인슐린 저항성과 염증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이 주목받았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몸의 일주기 생체 리듬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24시간 주기의 생체 시계를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심장 박동, 체온, 호르몬 분비, 위장 운동 모두가 이 리듬에 따라 움직이며 아침 식사는 그 리듬의 시동 버튼 역할을 합니다. 특히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구성을 가진 식사를 하면 장내 미생물군과 췌장 인슐린 분비 등 전신 대사 경로가 일관된 패턴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는 곧 에너지 대사의 효율성, 염증 조절, 면역 기능과 직결됩니다. 반면 아침 식사의 구성이 매일 바뀌고 자극적인 음식이 불규칙하게 섭취되면 이 생체 리듬은 혼란에 빠지고 호르몬 불균형과 혈당 스파이크, 내장 지방 축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일본 교토 대학의 실험에서는 같은 칼로리의 식사를 섭취한 두 그룹 중 매일 같은 식단을 반복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 변동폭이 41% 낮았고 콜레스테롤 수치 역시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말은 곧 다양성이라는 이름의 식습관이 오히려 대사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음식 결정 피로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미국의 정신의학 저널에 따르면 아침에 메뉴를 고르고 조합하는 선택의 부담은 인지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매일 똑같은 아침을 먹는다는 건 단순히 식습관이 아니라 두뇌 에너지 보존 전략이자 스트레스 감소 요법이기도 한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똑같은 식단은 장내 미생물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유럽 영양학회지는 매일 같은 유형의 섬유질과 단백질을 일정하게 섭취한 그룹이 단기간 내에 장내 유익균 비율을 28% 이상 증가시켰다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결국 똑같은 식사가 단순히 지루한 습관이 아니라 생체 리듬 유지, 혈당 안정, 인지 스트레스 완화, 장내 환경 개선 등 복합적인 건강 유익을 동시에 제공하는 의학적 루틴이라는 것이지요. 같은 식사를 반복한다는 것은 단순히 편리함을 위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하루의 리듬을 안정시키고 노화의 속도를 조절하며 불필요한 체력 소모를 줄이려는 의도된 단순함이 있습니다. 70이 넘은 지금 제가 매일 같은 식사를 반복하는 이유는 그 구성 하나하나가 내 몸의 회복과 균형을 위한 최소한의 구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나이 들면 입맛이 자꾸 달라지는데 어떻게 똑같은 걸 매일 먹어요? 그 말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건 입맛이 달라진 게 아니라 몸이 불안정해졌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입맛이 예민해지고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해지고 점심 전부터 피곤함이 몰려오는 이유. 그건 대체로 아침을 대충 넘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침에 이런 식사를 합니다. 흰쌀 대신 따뜻한 현미밥 한 공기, 삶은 달걀 하나, 기름기 거의 없는 나물 반찬 2가지, 그리고 꼭 빠지지 않는 것이 된장국입니다. 이 식사는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상 몸의 순환, 면역, 뇌 기능, 장운동까지 전반적인 시스템을 건드리는 작은 기계장치와도 같습니다. 첫째, 단백질은 가장 먼저 넣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빠지는 것이 바로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줄어들면 걷는 것이 힘들어질 뿐 아니라 앉았다 일어나는 사소한 동작에서도 에너지가 더 많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부터 꼭 단백질을 섭취합니다. 삶은 계란 1개. 별것 없어 보이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이걸 넣어주는 것만으로 몸이 스스로 근육을 유지하려는 작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단백질은 꼭 아침에 넣어야 합니다. 하루가 시작될 때 주는 신호가 몸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점심 이후에 보충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큽니다. 둘째, 복잡하지 않은 탄수화물. 저는 흰쌀밥보다 현미나 귀리 섞인 밥을 택합니다. 복잡한 이유가 아니라 단 하나, 오랫동안 천천히 쓰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이 탄수화물은 아침에 에너지를 한 번에 다 써버리는 게 아니라 오전 내내 천천히 연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전 내내 속이 편안하고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셋째, 위장을 따뜻하게 여는 국 한 그릇. 매일 아침 저는 된장국을 마십니다. 자극적인 간을 피하고 구수하게 끓인 국물은 밤새 굳어있던 위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뜨거운 물보다 된장국이 좋은 이유는 그 안에 들어있는 발효된 단백질과 미량 미네랄, 채소 조각들이 몸에 들어왔을 때 훨씬 풍부한 깨어남을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국 한 그릇이 약보다 낫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특히 위장이 민감해진 나이에 국물은 속을 보호하는 작은 갑옷과도 같습니다. 넷째, 입안이 정리되고 난 후 느껴지는 편안함. 아침 식사는 단순히 위를 채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입안에서 씹고 삼키고 온몸으로 흡수하는 그 과정 자체가 신경계 전체를 깨우고 뇌와 장을 연결하는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조용히 천천히 식사합니다. 식사를 마친 뒤 내 몸이 정돈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 그 하루가 흐트러지지 않고 불필요한 피로감 없이 안정되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 습관을 수십 년간 반복하며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단순한 식사는 몸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몸이 내일도 똑같은 연료가 들어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긴장이나 에너지 낭비를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저는 매일 같은 아침 식사의 진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매일 똑같은 걸 먹으면 질리지 않나요? 그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음식의 다양성이 꼭 건강을 보장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다양성이 몸을 더 지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몸에 좋은 걸 골고루 먹어야 건강해진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젊고 소화력이 왕성할 때라는 전제가 붙죠. 우리는 늘 새로운 것을 원합니다. 식탁도 마찬가지죠. 어제는 한식, 오늘은 양식, 내일은 샐러드. 뭔가 바꿔야 건강해질 것 같고, 같은 걸 먹으면 부족한 게 생길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화된 몸은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몸은 낯선 자극에 적응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특히 위, 췌장, 장 같은 소화기관은 들어오는 음식이 바뀔 때마다 소화 효소와 장 운동 패턴을 다시 맞춰야 합니다.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음식이 특별히 이상한 것도 아니고 체질에 안 맞는 것도 아닌데 자주 속이 더부룩하거나 피곤한 이유, 그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몸은 습관에 최적화된 시스템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몸이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마다 어떤 음식이 들어올지 알고 있는 몸은 그 시간에 맞춰 위산을 분비하고 소화 효소의 종류와 양을 조절하고 장도 그 흐름에 맞춰 움직입니다. 하지만 아침마다 메뉴가 바뀌면 몸은 매번 새로 준비해야 하고 그만큼 피로도가 쌓이게 됩니다. 이건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축적되면 체력 저하, 면역력 약화, 장기 피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음식 선택은 몸만 피곤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머리도 지치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결정하는데 드는 에너지가 커집니다. 오늘 아침은 뭐 먹지? 이 질문 하나로도 이미 하루의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게 쌓이면 뇌의 피로가 가중되고 가벼운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식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음식을 먹습니다. 어떤 날은 그게 무료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 대신 저는 몸이 편안해지는 감각을 선택합니다. 반대로 단순한 식단을 반복하면 몸이 예측하기 쉽습니다. 그 결과 소화는 빨라지고 에너지 효율은 높아집니다. 입맛도 점점 안정됩니다. 무엇보다 아침 식사 이후에 피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이 오래 갑니다. 음식의 다양성은 젊은 몸에게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화된 몸에게는 불필요한 변수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 식단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침에 계란, 나물, 된장국, 그리고 현미밥. 점심엔 조금 더 부드러운 단백질과 채소. 저녁은 가볍게 죽이나 소화가 쉬운 곡물 위주로. 이런 식사는 수십 년간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몸은 더 편안해졌고 속은 덜 더부룩해졌고 식후 졸림도 줄었습니다. 몸이 알고 있는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 식단만 단순하게 바꾸면 건강해질 수 있을까? 그렇진 않습니다.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언제,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무엇을 먹느냐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언제, 어떻게 먹느냐, 즉 식사의 타이밍과 순서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그걸 아침에 먹느냐, 점심에 먹느냐, 국부터 먹느냐, 밥부터 먹느냐에 따라 몸의 흡수, 반응, 안정성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계는 눈으로 들어오는 햇빛과 함께 식사 시각의 반복성으로 조율됩니다. 아침 식사를 일정한 시간에 하면 위장, 췌장, 간, 대장이 동시에 준비를 시작합니다. 즉, 같은 시간에 식사를 반복하면 몸은 그 리듬을 기억하고 효율적으로 소화 효소를 분비하고 혈당을 조절하고 배출 준비까지 맞춰갑니다. 반면 식사 시간이 매일 다르면 몸은 혼란을 겪고 쓸데없는 에너지를 더 소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은 7시 30분,
점심은 12시 전후, 저녁은 6시 전에 가볍게 먹습니다. 이 시간을 유지하면 식후 피곤함이 거의 없고 식간 간식 욕구도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밤에 깊이 잘 수 있게 됩니다. 먹는 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위장의 구조와 소화 흡수 속도에 있습니다. 위는 먼저 들어온 음식부터 차례대로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자극적인 음식이나 탄수화물이 먼저 들어가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고 소화가 느려지며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먹습니다. 첫째, 따뜻한 국물 먼저. 위장을 부드럽게 열어주고 소화액 분비를 유도합니다. 둘째, 섬유질 많은 나물이나 채소. 포만감을 줘서 과식을 막고 혈당 상승을 늦춥니다. 셋째, 삶은 달걀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 위에서 천천히 분해되며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마지막에 현미밥, 탄수화물은 위장이 준비된 상태에서 흡수되도록 늦게 넣는 게 좋습니다. 이 순서는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것을 막아주고 식후 피로와 졸림, 속쓰림을 크게 줄여줍니다. 식사 간격은 정확히 일정해야 소화 기계가 균형을 유지합니다. 식사 간격이 들쑥날쑥하면 위산이 과잉 분비되거나 공복 상태가 지나치게 길어져 속쓰림, 손떨림, 두통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시간마다 음식을 먹으면 위장도 췌장도 스스로 리듬을 만들고 자기 할 일을 예측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소화 흡수가 효율적이고 체내 대사 스트레스도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일정한 식사 간격은 저녁 과식이나 야식 충동도 줄여줍니다. 먹는 순서와 시간이 기분도 조절합니다. 식사 후 나른함, 우울감, 의욕 저하는 사실 대부분 잘못된 식사 순서와 타이밍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공복 상태에서 달달한 빵이나 흰 쌀밥을 먼저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곧 떨어지면서 몸이 지치고 기분이 가라앉게 됩니다. 하지만 식사 순서를 바꾸고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뇌의 안정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도 원활해집니다. 기분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무기력한 감정에서 벗어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70이라는 나이는 이상한 숫자입니다. 몸이 크게 아프지 않아도 어느 날 문득 버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런저런 이유로 바빴습니다. 어디론가 달려가고 무엇을 이루려고 애쓰고 사람들 속에서 나를 증명하려 했지요. 그런데 나이 들고 나니 그 모든 것이 하나씩 조용히 멀어졌습니다. 아프지 않은 것, 잠이 오는 것,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런 게 더 중요해졌습니다. 사람은 결국 익숙한 반복 안에서 자신을 찾아갑니다. 크게는 삶도, 작게는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작고 평범한 일상이 실은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가장 단단한 기둥이 됩니다. 어쩌면 건강이란 건 특별한 음식, 좋은 병원, 비싼 영양제가 아니라 이렇게 나를 돌보는 반복 속에서 생기는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 내용을 꼭 주변 소중한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앞날에 행복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